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요. 되도록이면은 편집 시간을 오래 안 잡아먹고 자막을 조금 안 달더라도 3월 4일 이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본문에다가 분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질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샤가 웬일로 제 무릎에 있었어요. 영상을 다 찍었는데 이제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 많이 하신 게 수업 첫째 시간에 뭐 하나요? 라는 거예요. 수업 첫 시간에는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에 수업 첫 시간에 뭘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몇 %다. 지필고사 본다 안 본다. 수행평가 어떤 거 볼 거다. 수업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교과서 준비해라. 필기구 준비해라. 파일잘 만들어 와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해도 시간이 남을 것 같다. 그럼 뭘 할까? 했을 때 하고 싶으셨던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난 학생들이랑 떠들고 싶었어.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우리 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었어. 아니면은 그냥 나는 애들 보고 자습 시간을 줄래. 아니면 뭐 학생들한테 물어볼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이고 그 다음에 6개 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각각 반마다 다 다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획일적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용 이제 프레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준비물 준비해라.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갔다 와라. 수업 중에는 화장실 중간에 가는 거 뭐 어떤 때 가능하다. 혹은 그 다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구를 빌리는 것도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해놔라. 그리고 파일철 준비해와서 파일철 다 펼쳐놓고 있어라. 막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전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경우에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있어라. 허리를 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이거를 되게 고깝게 듣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뭐야, 왜 내가 바로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거를 좀 얘기를 들었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척추 측만증에 대한 건강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 계속해서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은 나처럼 허리가 휠 거야. 그럼 요통에 걸릴 거고 디스크가 찾아올 거야. 너네가 지금은 괜찮지만 고등학교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낼 거고 대학교가 되면은 근육이 슬슬 퇴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허리,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분명 디스크가 오거나 허리에 요통이 생길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 너네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근데 이걸 당연히 하루 종일 똑바로 앉을 수 없으니까 도덕 시간만큼은 너네들의 자세를 내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끊임없이 강조를 할 거야. 그래서 바른 자세를 알려줘요. 그래서 책상과 내 배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내 엉덩이 끝이 의자 끝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양손은 책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가볍게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있는 정도의 자세를 바른 자세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야, 너 자세 허리라고 하면 이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척추를 S자로 그렸다, L자로 그렸다, 막 휘어진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되게 집중해요. 그냥 야 너네 예의 지키려면 자세 바르게 앉아있어. 이것보다 훨씬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10분 동안 설명해줘요. 10분, 15분? 진짜 열심히 들어서 어떤 때는 한 20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진짜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덕부장을 뽑아요. 과목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기부에 적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장의 역할은 뭐 가산점을 주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간식을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찾거든요. 없다 그러면 저는 한 명을 지명을 해서 시킵니다. 너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고개 떨떠름하면서 막 끄덕여요. 근데 보통 진짜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 다른 과목 부장해야 돼요.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다른 아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부장한테 뭘 시키냐면요. 제가 바구니랑 이런 거를 좀 많이 까먹고 진도를 많이 까먹는 편이어서 수업 시작 전마다 제자리로 와가지고 그 교과서가 들어있는 바구니랑 그 다음에 진도를 확인하고 올라가게끔 해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컴퓨터로 진도에 맞는 프레지를 틀어두는 것까지를 제가 부장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학생들 되게 부려먹는 것 같고 싫다 했는데 제가 이거를 저랑 상성이 맞는 학생한테 그 다음에 충분한 먹을 거라든지 애정의 공세를 펼치면서 하니까 1년이 되게 편하고 되게 학생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상장도 도덕부장용 상장을 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벌써 이것만 설명했는데 5분이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럼 담임 첫 시간에는 뭘 할까요? 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시간에는 사실 먼지가 많나 보네요. 그 전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학급함에 그 엄청난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통신문 거의 2장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틀을 제공을 해줬을 거고요. 그 다음 출석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출석 부르고, 그죠? 내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나눠주고, 인적사항 조사하는 거 쓰게 시키고, 다 못 쓴 애들은 다음에 써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했던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가정통신문을 배부로 하면은 이것만 해도 아마 10분, 20분 흘러갈 거거든요. 뭐 20분이 뭐고 30분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교칙이랑 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칙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학교 교칙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우선 주변에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께 학교 교칙에 대해서 꼭 문의를 드리고요. 웬만하면은 업무 분장 발표할 때 학교 교육 계획서를 나눠줍니다. 그때 웬만하면은 있을 거고요. 없다면은 교무 수첩 안에 분명히 프린트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규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서 참고를 하고 학급 규칙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에 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좀 정해서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정해서 기본 틀을 알려주고 이의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야기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이의가 나오지 않을 만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핸드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먹을 거를 학급에 들고 와도 되는가?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에 바르게 써야 된다. 청소 같은 경우에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틀을 정해줍니다. 그냥 첫 시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줘도 돼요. 지각하지 말 것, 휴대폰 낼 것, 그 다음에 교복 제대로 입을 것, 그리고 싸우지 말 것.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더라도 여기서 파생되는 규칙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다 전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전달을 하고 임시시간표를 전달하고 교과서를 배부로 해주고 혹은 배부가 되어 있다면 준비를 하게 시키고 사물함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 모둠을 정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쓰는 게 편지 쓰기라든지 아니면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가 걸릴 거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하면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외우기 게임을 시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신규분들이 특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일수록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설명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정말 짧게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한 번 얘기하면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실 거면은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최소 3번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세세하게 정할 거는 조회랑 종례하는 방식을 조금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조회 종례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회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가서 있거든요. 미리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조회는 보통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를 전달만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강의 스타일의 조회였거든요. 종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종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6교시 끝났을 때 혹은 7교시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의 시간의 텀을 두고서 내가 한 5분 있다가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빨리 들어가서 모든 전달 사항을 조회 시간으로 미루고 바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학생들을 다 앉히고 이야기를 하고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 사항까지 다 한 다음에 끝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정해 두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빨리 끝내면은 나중에 늦게 끝낼 때 학생들의 클레임이 들어오니까요. 처음에는 3월 달에는 종례를 조금 늦게 시작하시고 늦게 끝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신규 때 시도를 했던 굉장히 무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다 앉아 있을 때만 종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교실을 들어가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교무실로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본동이랑 후동인데 본동에 교무실 있고 후동에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교시가 종이 치면은 교실로 가요. 근데 애들이 안 앉아있어요. 그럼 다시 교무실로 가요. 그래서 반장이 저를 데리러 오면은 그때 갔었는데 이 방식은 조금 연차가 쌓이고 학생들과 상성이 맞을 때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용했던 방법은 끝나자마자 올라갔는데 애들이 안 앉아있다. 그럼 다시 교무실로 내려오는 거. 이거를 학생들한테 3월달에 공지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한 두세 번 하니까 학생들이 웬만하면 종례 시간에 저를 보면은 뛰어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담임이 갖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핸드폰 부장이 갖고 올라갈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벌써 11분이네요. 우선 이거 두 개만 해서 찍어보고 질문을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늘은 찍을게요. 자, 안녕.